안녕하세요, 티켓이 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이 숑나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3 약 7개월 8,800km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썸머 윈터 타이어 비교하신 글이고요. 로미오님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약 7개월 동안 8,800km 탔는데 전비가 5.52km 정도 나왔어요. 1kW당. 이 정도면은 전비가 상당히 잘 나온 거잖아요. 1kW. 이거 표시를 잘못하셨네요.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여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죠? 네네. 네, 이거 잘못 표시하신 것 같고 1kW로 5.52km 주행했다는 거니까 전비는 상당히 잘 나온 거. 잘 나온 건가요? 네, 잘 나온 거죠. 75kW잖아요. 그럼 414. 네. 주행거리 0에서 100%로 했을 때 414km 주행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퍼포먼스인가요? 아니요, 롱레인지예요. 그럼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건가요? 전비가 181W잖아요. 이걸로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181W면 잘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잘 나온 거죠. 저 저 퍼포먼스 기준으로 자꾸 보는데. 모델 3는 네네. 보통 150 아래로 나와요. 그러니까 롱레인지. 물론 이제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롱레인지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181이면 네. 조금 밟으시는 거죠? 안 나와서 181. 네네.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잘 안 나온 편이라고 그렇죠. 봐야 평균 되는 거고요. 아래일 겁니다. 네, 저는 이제 퍼포먼스 기준으로는 이게 항상 앞자리가 2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퍼포먼스 기준이었고요. 네. 일단 전비는 이 정도면은 181 정도면은 좀 안 나온 편이라고 랜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타이어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 사륜이 제일 좋고 눈길 기준에서 그다음에 전륜, 그다음에 후륜 순서로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타이어가 받쳐줬을 때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후륜이지만 윈터 타이어를 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타이어 기준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아래쪽에 보면은 퍼왔다고 하시면서 자료 더 올려주셨어요. 보면은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썸머 타이어를 낀 차량이고요. 정상적인 라인을 그려주는 차량은 윈터 타이어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동하는 부분. 윈터 멈췄죠. 네. 계속 가죠. 네네. 네. 같은 차량으로 일부러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사계절 타이어도 같이 약간 보여주는 빙판길인 것 같죠? 마지막은? 이거 아이스링크장. 네네네. 네.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네. 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윈터는 엄청나게 잘 돌잖아요. 네네. 튕겨져 나가는 거 보시면 이 영상 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계절 타이어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윈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조심히 운전하셔야 됩니다. 사계절이더라도. 하나 더 있네요. 정지했을 때. 네, 사계절은 딱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네요. 썸머랑 윈터의 중간 정도. 중간에서 좀 더 안 좋은, 윈터에 가깝진 않고 썸머에 좀 더 가까운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이어 부분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사륜이면 썸머를 껴도 안전하다. 그렇지 않고 그런 후륜이어도 오해를 누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겨울에 썸머는 말이 안 되죠. 사륜이니까 괜찮아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퍼포먼스 타시는 분 중에 의외로 많고요. 이번에 눈길에 고생하신 다음에 바꾸신 분들도 좀 많이 봤어요. 썸머는 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륜이고 뭐고 안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썸머 타이어를 껴본 적도 없을 거고 타이어를 겨울이 됐다고 갈아야 되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터 타이어가 짱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좋은 정보 공유해주신 로미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현대 수소차 무섭네요. 무상보증 끝나고 수리 맡기니 교체비 7천만원. 달릴고니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다른 내용 없이 그냥 기사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현대차 수소차 무상보증 끝나자 스택 교체비 7천만원. 2015년 투싼 퓨얼셀 고장 수리 맡겼다. 신차 수준. 비용이 산출됐다. 현대차 불편 끼쳐 죄송 답변. 이 스택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 제조 원가 중에서, 그러니까 재료비만 따졌을 때 전체 제조 원가 중에서 40%를 차지한대요. 40%요. 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건 판매가가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수소차가. 거기에 40%라면
그 연구 개발비가 포함된 거니까 네. 연구 개발비가 포함된 가격의 25% 정도를 차지한대요. 네. 그럼 2714, 57에 35, 1,700, 1,800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스택의 가격이. 네. 그런데 7천만 원을 책정했다. 이거는 투싼 시절에는 가격이 더 높았겠죠. 그렇죠. 더 아마 높았겠죠. 그래서 7천만 원. 그러니까 투싼은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죠? 1억이 넘었었나 본데요. 이런 게 넘었죠. 네. 보조금 받아서 네. 산 금액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7천. 비싼 차였네요. 네. 출시가가 8,500이었네요. 2015년도에. 네. 출시가가. 그러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그러면 있네요. 출시가라는 거는 재료비하고 연구 개발비 포함해서 네. 마진까지 붙였을 때 출고가잖아요. 네네. 8,500으로 25%라고 하면 2천만 원이 최대 해도 2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7천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네. 아마도 뭐 저렴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은 8,500만 원이 아니라 한 네. 1억 5천만 원 되는데 아, 어차피 많이 팔릴 것도 아니고 네네. 실험적으로 이제 출시하는 차다 보니 네. 좀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서 음, 그렇게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넥소는 출시가가 지금 뭐 한 계산하기 편 7천이라고 보면 네. 7천에서 보조금 받았을 때 3천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무상 수리 기간이 10년 16만 킬로인데 투싼은 5년 5만 킬로. 넥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16만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다행히. 네. 정보 공유해주신 달릴군이님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테슬라 차량 배터리 교체 비용은 얼마나 들까? 타슈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잠깐만 내용 좀 볼게요. 이게 보면 실제로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 네. 유상으로 그 네. 청구서에 보면 배터리의 원가로 추정되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게 13,500달러라는 거고요. 네. 밑에 한번 내려서 볼까요? 그 영수증? 네, 여기 네. 여기 있어요. 모델 3 75kW짜리네요. 뭐 HV니까 뭐 하이볼트 배터리 정도 되겠죠? 네. 75kW짜리. 네. 이게 부품가가 네. 13,500달러. 네. 네. 이게 모듈가가 아니라 팩 가격이죠. 전체 네, 배터리. 전체 그 네. 모듈이 4개가 한 팩이니까 네네. 그 한 팩의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네. 거예요. 13,500달러. 네, 그러면은 한 3,500 모듈당 3,500달러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네. 트윗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네. 그걸 좀 찾아보면 네. Model 3 Drive Unit 뭐 읽지는 않을게요. 네. 지나가다 이제 맨 마지막에 Replacing Modules Not Pack 팩이 네. 아니라는 거죠. 네. Only cost 5,000. 그러니까 네. 5,000달러에서 7,000달러가 들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모듈당. 네, 모듈당. 네. 그런데 아까 본 그 계산서에는 3,500불이었단 3,500. 말이죠. 네. 그 사이에 또 배터리 단가가 낮아졌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게 언제예요? 이게 2019년 4월 13일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19년 거의 2년 전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에서 7천이니까 6천 정도로 본다고 하면 거의 네.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더 네. 좋은 배터리, 그러니까 레인지는 점점 더 길어지고 네네. 차량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추세는 네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배터리 단가를 네,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라든지 네.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테슬라가 갖는 그런 가격 경쟁력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광산을 샀겠습니까? 네. 배터리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테슬라가 하면 그냥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반응이 1,500만 원이면은 저렴하다고 대부분 네.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다는 쪽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살펴봤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모듈 가격이 네, 5천에서 5,000에서 7천 정도 했었다고 롱레인지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지금 왕초님이 네, 팩당 600에서 700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마 네. 모듈당 네, 600, 700 모듈당. 말씀하신 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게 맞았었고요. 나중에 이제 4680 배터리로 변경하는 것도 유료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랜디님 모델 S 타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2017년 7년이죠. 네네. 17년. 지금이 2021년인데 그 네. 사이의 변화를 보면 네. 저는 한
10년씩 5년씩 이렇게 탈 거 생각했는데 네, 앞으로의 또 5년 뒤는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배터리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고요. 네,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있고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된다면 공인 포함해서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신 타슈님 감사합니다.